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엄마, 그 옷 좀 바꿔 입으세요. 너무 후줄근해요. 아버지, 병원 갈 때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할머니, 왜 맨날 그 옷만 입고 계세요? 만약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잠깐 멈춰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30대나 40대라면 지금부터 30년 후 자신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제 뭘 해도 늙어 보이는데 뭐.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보겠어? 편한 게 최고야. 뭘 그렇게 꾸미고 살아?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특히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보겠어? 내가 뭘 입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로 자신을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늙음은 더욱 깊어지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존재의 품격을 보여주는 마지막 무기이자 세상과 자신을 지켜내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옷차림,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젊을 때는 옷이 자신을 꾸며줍니다. 조금은 서툴게 입어도 젊음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옷차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대에 입은 청바지와 티셔츠도 멋져 보이고 30대에 대충 입은 정장도 괜찮아 보입니다. 젊음이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의 주름, 기력의 쇠약함, 움직임의 둔해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옷차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기품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옷을 잘 입은 노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당당해 보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기운을 풍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은 노인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자신부터 초라하게 여기며 남들에게도 쉽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5초 안에 상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어도 이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와 재회할 때, 병원에서 의사와 마주할 때, 심지어 마트에서 직원과 대화할 때조차도 옷차림이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아,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깔끔하시구나라는 말을 듣는 것과 어머, 많이 늙으셨네. 저렇게 초라해지셨구나라는 시선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첫인상은 그날의 대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 존중의 정도, 심지어 내가 받는 서비스의 질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내가 대접받는 수준이 옷차림 하나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옷차림은 곧 자존심이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돈도 없는데 무슨 옷차림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세탁된 옷, 계절에 맞는 옷, 몸에 맞는 옷.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곧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도, 이웃이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옷차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취급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경험, 품어온 지혜가 정말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자연히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 단정한 자신을 보며 마음도 덩달아 정돈됩니다. 마음이 단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도 곧아집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행동이 활기차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사회활동도 더 활발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금세 구부정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스스로 늙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차피 늙었으니까라는 체념이 옷차림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며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능숙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 자체입니다. 이때 옷차림은 말 대신 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나는 아직 깔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옷차림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옷차림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기본템에 집중하세요. 화려한 옷보다는 깔끔한 기본템이 중요합니다. 흰 셔츠, 검정 바지, 베이지 카디건 등 기본적인 색상의 옷들을 몇 벌 갖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관리가 핵심입니다. 비싼 옷을 새로 사는 것보다 기존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세탁, 다림질, 보관에 신경 쓰세요. 셋째, 작은 포인트를 활용하세요. 스카프, 모자, 간단한 액세서리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비싼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몸에 잘 맞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부모의 옷차림은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초라하게 입고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기보다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구나. 이제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나?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입고 나타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든든한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자립적이시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옷차림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외부 활동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옷차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으면 이런 모습으로 누굴 만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학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도 높고 우울감도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기려면 노인은 과거에만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젊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현재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당당하게 살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정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외출할 일이 없어도 깔끔하게 차려입는 습관은 삶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이 들어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마저 달라집니다. 더 적극적이 되고 더 긍정적이 되며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옷차림과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건강 깔끔한 옷차림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이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건강 옷을 잘 입으려면 자연스럽게 자세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되죠. 이는 척추 건강과 근골격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건강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옷차림 관리가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나이를 들어간다면 서로의 옷차림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 오늘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우리 같이 쇼핑 가볼까? 이 색깔 당신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작은 관심과 칭찬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쉬운 외모 관리도 배우자와 함께라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내의 따뜻한 관심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쟁이였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깔끔하고 품위 있는 조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옷장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 입던 옷들을 억지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의 나이와 체형, 생활 패턴에 맞는 옷들로 새롭게 구성해 보세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도 높은 기본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시작하는 품격 있는 노후가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히 멋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를 위해 깔끔하게
당당하게 차려입어야 합니다. 옷차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노인은 누구보다 오래도록 빛납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품격은 옷차림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옷차림이 곧 나 자신입니다. 옷차림을 가꾸는 것은 늙음을 늦추는 길이자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늙음은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함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